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기분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 아주 수상한 언론에서는 이걸 완전히 비꼬아서 아주 미국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꼬았던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게 절대 무기 선물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죠. 북한, 중국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F-35가 얼마나 강력하게 변신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BS가 3월 15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보도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출입한 지 굉장히 오래된 기자가 쓴 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자분은 지난 FX 사업할 때부터 이미 다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말을 적어 넣는 거는, 이거는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반미를 선동하는 그런 기사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양산될까봐 제가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자, F-35 도입 2년 만에 미국에서 날아든 성능 개량 3천억짜리 성능 개량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죠? 이 기사입니다.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를 미국으로부터 한창 도입 중이다. 1호기를 인수한 지 2년, 실전 배치는 겨우 1년 3개월 되었는데 미국이 성능 개량을 하자는 통보를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는데, 1차 성능 개량은 2000년대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 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작업이다. 40대에 대한 성능 개량 비용은 F-35 3, 4대 값인 3천억 원이다. 최소 10수년 운용하다가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이렇게 성능 개량 계획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 이거 정말 나쁜 선동이에요. 왜냐? 이거는 F-35 도입할 때 이미 언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는 이 업그레이드 스케줄이 쫙 나와 있는, 그래서 저도 알고 방사청도 알고 공군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이 기자는 모르는 것처럼, 아니 자기도 FX 사업할 때 그때도 국방부 출입기자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제 생각에 느낌에 이 사람은 그때 유로파이터를 대단히 지지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유로파이터 좀 하지 그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공군 아직 F-35 40대 다 도입 완료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청구서야, 무슨 개량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F-35는 미국이 이젠 디바이스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처럼 하나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막 삼성에서 와이파이 켜져 있으면 쭉 업그레이드 하고, 구글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다 하죠.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를 이 휴대폰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네이버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지금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볼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왜? 첨단 전투기이기 때문에. 첨단 사양이 나왔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첨단 사양이 나오는 것조차도 이미 쫙 스케줄에 예정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공군은 2019년에 13대, 2020년에 13대, 그리고 2021년 올해 14대 해서 40대 도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그런데 성능 개량하냐? 라고 하니까 마치 미국이 우리에게 사기 쳐서 전투기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주에 있는 17전투비행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앞으로 이제 20대 더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크죠. 아마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은 그 20대 도입을 못하게 하고, 혹시나 자기가 그때 밀었던 것으로 제가 추정하는 유로파이터나 이런 그 유럽제 무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SBS 정치부장 이런 분들 기사 필터링 잘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구입한 지 2년 만에 통보당했다라고 했는데, 통보당했다고? 아닙니다. 개발 때부터 계획된 개량 스케줄인데 2011년도 JSF 사무국에서 밝힌 표예요.
JS, 즉 F-35 개발하는 그 사무국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블락 1, 블락 2 이 상황에서 보면 무장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13년 FX3 사업할 때 유로파이터 뭐 이런 걸 미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F-35는 무장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전투기가 무장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는 테스트기였으니까 무장을 안다는 거였지. 그리고 F-35는 기동성이 안 좋아. 5.5G밖에 안 돼. 아니 이때는 지금 모든 걸 조심하느라고 5.5G로 지금 락을 걸어놓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협상 한창 할 때는 7G 중력이 7배까지 움직였어요. 아니 F-16도 1970년대 만든 F-16도 9G, 9G까지는 움직이는데 이건 7G까지밖에 안 돼. 라고 했는데 원래 이때도 계획이 9G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락 4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무장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다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블락 3F 여기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SDB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 무장 상태에서 도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암람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블락 4로 넘어가면서 그 암람 미사일 등 이런 공대공 미사일을 6발까지 장착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다 발표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니 4발이 뭐냐 뭐 이제 이런 그 비난을 하고 했는데 이미 이때 6발 하겠다. 그리고 이 2020년대 들어가서는 이러한 무장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전부 2011년에 이미 표를 다 밝혀 놓았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마치 통보당한 것처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공군과 방사청이 이 3천억 진짜 피 같은 돈 아직 막한데 다 배치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아유 나쁜 놈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당연히 하는 것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면서 반미를 선동하죠. 이거 우리 잘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F-35A 블락 4가 되는데 어떤 무장이 탑재되냐? 이건 이제 F-35라고 해서 다 같이 되는 게 아니고 F-35A 공군형이죠. 그리고 항공모함 탑재형 이 캐터펄트로 쏘는 사출기에서 쏘는 F-35C 이 2개만 됩니다. 뭐 한국 해군이 하겠다는 F-35B 안 돼요. 왜냐? 내부 무장창이 작고 이륙 중량이 작고 해서 이거 안 됩니다. F-35A와 C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F-35B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장이 되냐? 이제는 4발에서 6발 내부 무장창 탑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내부의 어떤 이 렉을 무장 장착하는 이 렉을 조금 위치 조정하고 더 최적화시켜가지고 이제는 공대공 무장을 6발까지 탑재합니다. 아주 뭐 강력한 공대공 능력 가지겠죠. 그리고 공대공, 공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가되는 무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이죠. AGM-154, JSOW C1 버전을 인테그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SDB2를 장착할 수 있고 그리고 함의 완전 최신 개량형이죠. 대레이더 미사일 AARGM-ER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미사일인데 스피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리고 JSM 그 공대함 스텔스 미사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로는 미티어죠. 그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KFX 도입할 때 프랑스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도입을 하는데 이거 여기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9X 블락 2 버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단거리 미사일 아스람 할 수 있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F-35를 도입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네덜란드까지 노르웨이까지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줄 알고 샀으니까. 근데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부품 교환도 못 하겠죠. 완전히 그냥 뒤처진 부품도 없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전투기가 되어버리겠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무장 그리고 이런 건 진짜 좋은 건데 우리 한국군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줬으니까 우리 한국군이 도입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바로 다용도 정밀 유도폭탄, 대함 타격부터 벙커버스터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JSOW C1 기존 JSOW 같은 경우는 이제 활공 유도폭탄인데 움직이는 이동식 표적이 타격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움직이는 이동식 표적까지 타격이 돼요. 그래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군함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왜 만들었냐? 동맹국들에게 쫙 깔아줘가지고 중국 함대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함대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그냥 사신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미사일이 아니고 폭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레이더파나 스스로 뿜어내는 레이더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탐지가 안 돼요. 그리고 뒤에서 내뿜는 이 화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열추적으로도 탐지가 안 돼요. 그냥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타격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타격까지 가능한 활공 유도폭탄인데 이게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 JSOW에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을 부여한 최신 개량형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 작전 운영에 들어갔으며 고고도에서 투발할 경우에 무려 130km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다기능 탄두를 적용해서 고폭, 파편, 관통 모드를 설정해 표적에 따라 다양하게 투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폭탄 500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500파운드니까 무게로 따지면 한 220kg 정도? 하푼 미사일하고 거의 비슷한 위력이죠. 이런 거 그냥 고폭탄으로 쑥 들어가서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파편으로 해서 그냥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거 파괴시킬 수 있고, 그리고 관통 모드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벙커 버스트까지 할 수 있고 대함 타격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값싸고 그리고 사정거리 길고 그리고 유용한, 그리고 여격이 잘 안 되는, 왜 탐지가 안 되니까 그런 엄청난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담이죠. 제담 이제 활공 유도폭탄인데 그게 한 24km 정도 날아갑니다. 이건 130km.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드와인더 9X 블락 2 버전인데 이거 정말 엄청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시커 성능이 대폭 강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플레어나 이런 그 교란 장치 가지고는 도저히 교란이 안 돼요. 그리고 전자전도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자전 성능으로는 이 9X 블락 2를 교란을 시킬 수가 없고 뭐 번쩍이는 플레어 가지고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사 후 락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 공군 조종사, 미 해군 조종사들이 너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전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준선에 딱 정렬을 시켜서 락온을 딱 시킨 상태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또는 내 눈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헬멧 마운티드 연동 시스템, 그래서 내 조종사의 시야와 딱 연동이 되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타겟을 딱 쳐다보면, 즉 적 전투기를 딱 쳐다보면 나의 이 눈의 초점과 딱 맞아서 그때 바로 이제 락온이 딱 되죠. 그러면 이제 발사를 하면 쫙 날아가죠. 이런데 이거는 근데 이제 말이 쉽지. 적도 당연히 이제 훈련 많이 했을 테고, 그럼 뭐 완전히 이제 뒤엉키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제대로 적을 이 아이 컨택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미리 그냥 대충 적이 있는 쪽을 쏴 놓습니다. 쏴 놓고는 그리고는 적을 찾아요. 찾아서 여기 있네 하고 딱 봤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쌍방향 통신해 가지고 그래요, 맞아, 그놈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자세 잡고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이 기동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50G 이상의 기동 성능이다. 그래서 전투기 아무리 기동 성능이 좋아도 중력의 9배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중력의 50배 이상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전투기가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해도 쫓아가서 무조건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짧으면 적이 그냥 조금만 회피해서 날아가 버리면은 속도 좀 빠르게 해서 날아가 버리면 못 쫓아가는데, 이건 사거리가 무려 40km 이상입니다. 40km 이상 같으면은 우리 한국 공군이 최근까지 썼던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사거리하고 비슷하죠.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인데 과거에 2km밖에 안 나갔던 그 사이드와인더가 이제는 40km 이상까지 연장된 겁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풀과 정면으로 한 9도 이 정도밖에 못 날렸던 이 사이드와인더가 지금은 180도 뭐 어디든지 그냥 뒤로도 날아가. 뒤에 전투기 있어? 일단 뒤로 보내자. 그리고 쳐다봐. 그럼 뭐 뒤로 맞고. 옆에 있어? 일단 옆으로 보내자. 그리고 쳐다봐. 그럼 딱 맞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죠, 공중전에서. 그리고는 정말 대단한 게 이제는 이거 가지고 지상표적 탱크, 그리고 해상표적 고속정, 군함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왜? 열추적이니까. 그래서 지상에는 탱크에 열이 있을 것이고 장갑차에 열이 있을 것이고 엔진의 배기에 열이 있죠. 그리고 군함에도 연돌에 열이 있고 엔진에 열이 있겠죠.
바다보다 해수면보다는 훨씬 뜨겁겠죠? 그걸 이제 적외선으로 탐지를 하니까 그냥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해상 표적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가지고 있다. 뭐 붙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제는. 그리고 적의, 즉 북한의 이제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들 끝났습니다. 최강의 대레이더 미사일, 북한 방공망 게임 오버. 이건 뭐냐면은 AGM-88 함 미사일의 개량형 AGM-88E를 대체하고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목적으로 개발된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15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자체 시커로 표적을 획득할 수 있어서 레이더를 끄고 도주하는 이동 표적도 타격 가능합니다. 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적의 방공망 제압하기 위해서 쫙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가죠. 공격 편대군이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 같으면은 교란하는 팀, 전자전 팀, 그리고 이제 타격팀, 엄호하는 제공팀, 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피해 판정해서 다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정찰팀 탁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 편대군이 들어가서 이제 때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표적들 다 입력을 해놓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북한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파가 쫙 있으니까 함 미사일은 그 레이더파를 쭉 향해서 쫙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북한군이 레이더를 꺼요. 미사일 날아온다, 끄자 해서 레이더를 꺼버리면은 함 미사일은 그 레이더파를 보고 쫓아가다가 그 레이더파를 꺼버리면 목표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맞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AGM-88G, AARGM-ER은 꺼도 그냥 갑니다. 가고 끄고는 자기가 만약에 북한 이 레이더 차량이 이동해서 도망갑니다. 그래도 그걸 이제 자체 시커로 찾아가서 도망가는 놈까지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에다가 이거 두 발 장착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40대 F-35 도입하니까 총 80발의 ARGM-ER을 장착하고 뜰 수 있죠. 그럼 북한의 지금 이 SA-2, SA-5 이런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는데 SA-2가 뭐 한 40여 개 포대. 그러면은 이거 우리 F-35 쫙 들어가면 북한 SA-2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게임 오버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데 이거를 미국에게 우리가 강탈당한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적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금 저희 신인경의 국방TV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우리 한국군 F-35 10세대가 뜨면 생기는 일 200만 조회 지금 넘었는데, 거기에서 이 SDB를 가지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더해서 이제는 SDB-2를 장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SDB-2는 이동식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요. 고정표적 타격용 GBU-39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능동 레이더 및 IR 시커를 이용해 이동 표적 추적과 타격이 가능하며 F-35의 내부 무장창에 8발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동 표적에 대해 74km, 고정 표적에 대해 110km급의 사거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110km 밖에 있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갱도진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 거기를 향해서 때리는 겁니다. F-35 한 대에 8발씩.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튀어나와서 이동하고 도망가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타일들 이렇게 있으면 그거 이제 74km까지 스텔스니까 북한 영공에 들어갈 수 있죠. 거기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도망가고 있는 놈도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죠. 8발씩.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0대 도입하게 되니까 다 합해서 8발씩이니까 320발 한 번에 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20대 더 도입하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항모는 표적함에 불과하게 됩니다. 스텔스 대함미사일 JSM을 장착하게 해줍니다. 이 JSM은 미국 해군이 쓰는 최신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미국 공군 다 쓰는. 사거리가 185에서 555km인데 185km는 해수면 밀착 비행을 했을 때 파고 적용, 그래서 파도에 딱 붙어서 파도가 일렁일렁 할 때마다 그걸 타넘으면서 갈 때 로우 고도로 쫙 날아갈 때 185km, 그리고 고고도에서 하이로 날아갈 때는 무려 555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사정거리를 가진 이 공대 함 미사일인데, 주로 시 스키밍 한다 그러면은
30에서 50m 정도의 고도로 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한 35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30m 상공에서 쫙 붙어서 가면은 뭐 한 50km 이전까지는 발견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3에서 5m 그냥 뭐 파도에 납작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고 적응, 그래서 딱 예상 파도가 저게 여기까지 오면 이만큼 파도가 치솟을 거야. 그럼 내가 고도를 올리고 저게 또 내려갈 거야. 앞에서 오는 파도를 미리 예측해서 내가 부딪힐 만한 곳엔 어느 정도 파고가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185km를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텔스입니다. 거기다가 레이더가 없어요. 레이더를 안 킵니다. 레이더를 키면 상대가 스텔스라도 뭔가 레이더파가 지금 날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날아오지? 저쪽에서 날아오네? 그러면 저쪽에 뭔가 보이진 않지만 레이더가 지금 날아오고 있으니까 스텔스 미사일이 날아오겠네? 저쪽에다 뭔가 탄막을 형성하자. 라고 하면 요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레이더를 켜지 않습니다. IR 시크. 그러니까 적외선 시크로. 그냥 사람 눈처럼 렌즈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렌즈로 보는데, 적외선 렌즈로. 그래서 군함에 있는 뜨거운 배기열이나 엔진열,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도저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도에 납작 붙어서 오죠. 파도에 숨어서 오죠. 거기다가 생긴 것 자체도 스텔스죠. 거기다가 레이더를 켜지 않으니까 전파까지 잡아낼 수 없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걸 F-35 하나에 2발씩 장착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60대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40대, 앞으로 60대 도입하게 되면 이거 120발 장착할 수 있죠. 중국 항모전단 그냥 뭐 120발 대한미사일 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이 21세기 대한민국 공군의 판옥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뭐 미국에게 지금 뭐 강탈당한다라는 기사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극강의 전략 무기로 탈바꿈할 F-35A 블락4입니다. 블락4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3천억 원이 아깝냐? 이거 알고 있었잖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샀잖아, 계약을. 방사청도 알고, 공군도 알고, 저 같은 사람도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우수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알고 있는 이런 걸 대형 언론에서 미국을 증오하게 만드는 기사를, 이 분위기를 지피기 위해서, 반미사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동하는 기사. 그래서 마치 강탈당하는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군과 방사청에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라고 적는 게 맞습니까? 틀리죠. 이런 언론들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 공군 최강의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그 시점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주는 선물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 선물 주는데 중국, 북한에게 눈치 보고 엎드리고 하지 말고 우리 동맹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